예, 이제 4월 20일 과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각각 이제 선형 최종안도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것저것 있었죠? 할 일들. 그것들 다 하시면서 과제도 하셔야 됩니다. 일반 배치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여기 일반 배치 먼저 일들이 있어서 이제 참조 선형 GA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GA 분석을 해서 뭐를 구해야 되는지 대충은 알겠죠? 뭐가 있었냐면은 참조 선형 GA 정보에서 원유 탱크 사이즈를 구해야 돼요. 그 왜 구해야 되냐면은 걔를 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DWT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걔 부피가 아마도 원유 탱크에 여러분들 그 선형 계산 값에 대해서 어디 있었죠? GA 가지고 다 계산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0.9로 곱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가 나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먼저 원유 한 대충 이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그게 얘랑 도대체 뭐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되게 비슷하긴 한데 뭐가 조금 다르잖아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무엇 때문에 다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선 한번 계산해 보란 거예요. GA 보고 제대로 계산 나오는지. 그 다음에 평형수 탱크도 여러분들 부피 계산해서 설계한 거랑 설계한 거 발라스트 워터 있으니까 걔랑 비교를 해보시고 또 뭐랑도 비교를 해봐야겠어요. 뒤에서 다룰 얘기긴 한데 그 발라스트 워터 탱크 용량으로 배가 흘수만큼 목표한 흘수만큼 가라앉냐 발라스트 흘수만큼 그것도 나중에는 생각해봐야겠죠. 연료 탱크 부피 계산해서 설계한 탱크 값이랑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선형에서 선형 파트에서 선형을 짠하고 주면은 다음 내용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연료 탱크 우선 항해 일수 며칠 항해할지 속도랑 항해 거리 나오니까 며칠을 가야 되는지 나와요. 그 다음에 연료 비중 0.9 적용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연료를 떼야 될지 우선은 하루 연료 소모량은 참조 우선이랑 같다고 치고 하고 예비 연료 며칠치 들어갈지 아마 앞에서 이미 계산했었던 것 같은데 참조 우선에서 예비 연료 며칠치 들어가는지 계산하시고 설계선에 대해 똑같이 하면 되겠죠. 예비 연료는 2일분으로 가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료 탱크 용량은 얼마가 되어야 우리가 목표한 거리를 다닐 수 있구나라고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프레시워터 탱크는 한 사람이 하루에 350kg를 쓴다고 계산이 되니까 항해 기간 동안 얼마나 쓸지 1인당 하루에 350kg예요. 항해 기간 내내 350kg가 아니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의외로 물 많이 쓴대요. 사람이. 이해됐죠? 요거. 그 다음에 발라스트 워터 탱크는 지금 원래 두 번째 과제에서 한번 계산했었고 세 번째 과제에서도 한번 계산하라고 했고 네 번째 과제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그걸 만족하는 발라스트 워터 탱크 부피를 구하고 걔를 이중선체 주의 그것도 안 되면은 선수나 선미 거기에 깔아가지고 발라스트 워터를 양을 맞춰줘야 돼요. 그거 계산을 그 배치를 해놓으라는 거죠. 일반 배치에서. 그 다음에 화물칸은 이제 여러분들 뭐 잘했는데 화물 탱크 길이 격벽수에 따른인데 화물 탱크 길이 제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상 유출량 이걸 이제 계산을 쭉 해가지고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탱크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원래 자료 올렸다가 수정했는데 슬롭 탱크는 뭐냐면은 저기 수업 자료에 있는데 슬롭 탱크는 그 화물이랑 상관없이 원유 탱크를 씻는 물을 저장하는데요. 원유 탱크 안을 세척을 한 물을 저장을 하는 탱크이기 때문에 화물이랑 상관없어요. 뭐 물론 걔를 채우는 것도 DWT에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걔는 화물창 용량이랑은 상관없고 여러분들 그냥 화물 칸은 알고 있는 COT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일반 배치가 할 일이고요. 선형이 이번에 좀 중요한데 설계안을 도출을 해줘야 돼요. 이제 진짜 설계안을. 근데 여러분들 그냥 그 배수량은 의장 및 계산해서 경화 중량 더하기 DWT 해가지고 이 정도 배수량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그에 맞춰서 배 뚱뚱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걸 그냥 무턱대고 뚱뚱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게 선수 선미를 어떻게 조절할지 봐야겠죠. 그래서
선수 선미가 했을 때 되게 우리 배는 느린 배니까 선수가 더 뚱뚱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선수가 뚱뚱해야 되냐라는 거를 LCB 위치로, 길이 방향 부력 중심 위치로 볼 텐데, 여러분들 저항 추진 책에 보시면은 요식 있거든요. 프로듀스에 따라 저항 추진 책에 있어요. 프로 넘버에 따른 일반적인 잘 설계된 배의 LCB 위치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대상 프로듀스, 여러분들 배의 대상 프로듀스에 맞는 LCB를 갖도록 선형을 조정하는데 목표는 얼마냐? 미드십에서 LCB까지 거리가 목표치의 5%가 되도록 선수 선밀의 뚱뚱함을 조절해줘요. 그러니까 LCB가 너무 앞에 있다. 그러면 선수가 뚱뚱하니까 선수를 줄여주고 선밀을 늘려줘야겠죠. 배수량은 일정하게 가야 돼요. 경하울수 더하기 DWT로. 그렇게 해서 형상 조정을 좀 시간 걸리겠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해서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건현은 화물탱크 용량에서 이거 이제 선형에서 확인해 줘야겠죠. 선미 형상은 또 추진기 지름에 맞춰서, 추진기 지름은 누가 해줘요? 저항 추진에서 계산해서 줘요. 왜냐면은 그 엔진 해석을 거기서 하니까 그거 받고 선미 형상이 괜찮은지, 추진기 지름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선미랑 선저랑 공간, 여유 공간이 원래 우리가 수업에서 얘기한 값들 맞추는지 그런 것들 검토를 해야겠죠. 선형에서 이것까지 해서 이제 선형을 뿌려주면 돼요. 근데 선형 한번 뿌리고 그냥 한번 뿌려도 되겠다. 왜냐면은 원래는 선형 한번 뿌리면은 그 선형이 잉여 저항 계수가 작은지 저항 추진에서 검토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형 괜찮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그전에는 뭐 선형이 저항이 큰 것 같으니 여기를 줄입시다 저기를 줄입시다 하는데 그거는 여기에서는 당장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잉여 저항 자체가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원래대로 하려면은 배수량을 맞추는 배에 대해서 저항도 작아지는 것까지 검토가 같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걸 나눠놨기 때문에 배수량 맞추고 저항으로 넘어가면 신경 안 쓰겠지만, 그 다음에 저항 추진 파트는 아까도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추진기 저항 해석하기 전에 먼저 엔진 먼저 해주면 돼요. 참조선 NCR 자료를 이용을 해서 14.5노트 때 동력이랑 회전수를 추정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최적 지름, 그 식이 있으니까 걔로 프로펠러 4개짜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형이 넘어오면은 당연히 유효 동력을 계산을 하셔야 되고, 왜냐면 유효 동력 계산을 안 하면은 이게 그게 안 나오거든요. 여기가 뭐야, 추진기 설계아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추진기 그 작동 조건이 안 나와요. 유효 동력을 안 구하면은. 그래서 회전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요거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추진기는, 그러니까 추진기 해석을 할 때 추진기 관련해서 P 있잖아요. 동력값. 걔는 그냥 NCR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세요. 왜냐면은 MCR이나 BHP는 우리가 그냥 NCR에서 구하는 거지 뭐 따로 얘를 가지고 동력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NCR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면은 선정 엔진보다 큰 게 필요한지 작은 게 필요한지 어떤 기준으로 보면 되겠어요? MCR 값보다 추진기 엔진 동력이 작으면은 급여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엔진 큰 거 해야 돼요. MCR 기준으로. 왜냐면 얘가 엔진이 낼 수 있는 최대 동력 기준이기 때문에 엔진 스펙상 동력이 얘보다 커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설계에서는 동화중 계산을 할 건데, 뭐 한국성구 책 보시고 잘 따라가시면 되죠. 따로 뭐 드릴 얘기가 없네, 구조 해석은. 다만 이거 해석을 위한 엑셀 시트 이제 하나 만드셔야 돼요. 깔끔하게 만들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장 및 계산에서는 참조 선형 의장수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상부 구조물 형상 이용해서 의장수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의장수 계산하는 거 참고하는 거 저기 참고 자료에 있거든요. 19년 자료에. 의장수 계산이죠. 이거 같이 그림은 나오되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이버 캠퍼스 자료실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같이 계산을 하시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해야겠죠.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숫자만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은 의장 및 계산은 여기까지 되는데, 이거는 숙제였고요. 이제 앞으로 의장 및 계산에서 일해야 되는 게 수업 자료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저기 조종 해석하는 거 해가지고, 왜냐면 러더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러더는 여기 파트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러더 면적 계산하는 거 관련한 내용이 수업 자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번 숙제는 아니니까 앞으로 할 일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숙제 관련한 설명도 다 됐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